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뜨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맛있게 밴쿠버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멋진 벤치버를 위한 일상 공감 자기계발 경제교육 팟캐스트 밴쿠버 사는 수지큐.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생활 8년차 밴쿠버 생활 3년차 자기계발에 미쳐있고 오븐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 10년 뒤에는 꼭 밴쿠버의 그림 같은 집을 사는 게 꿈인 밴쿠버 사는 수지큐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에 미뤄뒀던 빨래와 청소를 하는 나른한 주말에 고구마 남편 남친 때문에 빡쳐서 술 한잔하고 싶을 때 혹은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남은 것 같이 외로울 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편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사는 수지큐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수지큐고요. 이 팟캐스트는요. 오늘도 캐나다 밴쿠버 어딘가에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꿈과 목표를 세우고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는 7만 벤치버를 위한 일상 공감, 자기계발, 경제교육 팟캐스트입니다. 저와 함께 10년 뒤 밴쿠버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룰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도 바른 마인셋, honesty, integrity, professionalism, appreciation, and compassion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밴쿠버 사는 수지큐. 오늘은 벤치버분들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인에게 꼭 해야 하는 질문 3가지 What, Why, and How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벤치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나요? 대학생 때 학원에서 파트타임을 했다거나 과외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시도했다거나 혹은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예를 들면 운동을 시작하겠다거나 영어 공부를 하겠다거나 하는 그런 새해하는 결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본인 스스로를 채찍질 해본 경험이 있나요? 그런데 가르치는 학생 또는 자녀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들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드는 건 물론이고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나 계획을 따라서 실행하는 것도 너무 어렵죠. 저는 2018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핀 메도우에 있는 공항에서 비행 교관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제 학생들 중에는 항공대학교에 가려고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부터 곧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취미를 찾는 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학생들한테 비행기 조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비행기 조종 자격증을 따도록 돕는 일을 약 1년 반 정도 했어요.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실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해오지 않고 비행 수업을 받으려고 그냥 올 때였어요. 왜냐면요. 비행 수업은 특히 비행기 안에서 이루어진 수업은 정말 비싸거든요. 보통 여러분 과외 선생님 구하면 시간당 한 40불, 50불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6, 70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비행 수업은 비행 교관한테 지불하는 그런 1대1 개인 레슨비에다가 비행기 렌트하는 비용까지 합쳐져서 1시간 비행을 수업을 받는데 약 한 250불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교관한테 내는 과외비가 한 70불 정도, 그리고 비행기 렌트비가 한 180불 정도 되는 셈이죠. 보통 취미로 자격증 따려는 분들은 개인용 비행 자격증, 소위 말하는 Private Pilot License를 따는데 약 70시간 정도가 필요하니까 계산해보면 거의 한 2만 불 정도 가까이가 드는 거예요. 취미로 하기엔 좀 비싼 취미죠. 그리고 파일럿을 직업으로 삼으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직장을 얻기까지 비행 교육에만 약 한 진짜 1억 정도의 돈을 쓴 것 같아요. 왜 눈물이 나죠? 그리고 저는 이 거의 모든 비용을 혼자서 사스카추안 시골 마을 식당에서 일하면서 한 4년, 5년간 돈을 모아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만 학생들이 준비 없이 오면 특히 한국 학생들이 그러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어찌됐든 비행교관 시절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what, why, 그리고 how의 중요성이에요. 요즘 집에서 자녀분들 홈스쿨링 하고 계시는 벤치버 부모님들 계시다면 집중해 주세요. 누군가한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할 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본인의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What's my goal? 입니다.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는 Why? Why should I achieve this goal? Why should I do this? 내가 도대체 왜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가? 입니다. 자,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할 질문은 바로 How입니다. How can I achieve the goal? 바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을까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목표나 꿈은 단순히 소망이나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what, 목표를 설정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요. 살을 5파운드 뺀다, 아니면 IELTS 시험을 6점을 맞는다, 이런 것처럼 확실히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잴 수 있는, 우리가 정확하게 measure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단순히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나의 행동은 어떻게 변해 있고 나는 어떤 기분을 느낄 것이며 나에게 어떤 변화,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눈으로 내가 생생하게 그리고 그리고 그 기분을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다음, why? 왜 해야 돼? 에 대한 대답은요. 동기부여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여기서 실패를 하죠. 자녀들이 엄마 나 이거 공부 왜 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성적 잘 나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것도 아니면 야, 그냥 하라면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학생 때 이런 질문 항상 하지 않았었나요? 도대체 이거 써먹지도 않을 미적분 도대체 왜 해야 돼? 그래서 하기 싫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쵸? 이 why에 대한 대답은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답은 이래요.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혹은 목표를 이룸으로써 그 결과가 나에게 당장 실질적인 이익이나 보상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너 이거 숙제하면 1시간 게임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죠. 당근을 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대답은 이거예요. 바로 지금의 내 상황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아니면 지금 내가 당장 바뀌지 않으면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를 일으키거나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히 이게 본인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거일수록 동기부여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사실 우리는 많은 걸 원하지만 그건 그저 단순한 소망이나 바람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망이나 바람은 그야말로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살 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기만 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걸 말하죠. 지금 나의 아주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나 자신을 아주 불편한 상태로 내몰아도 괜찮으려면 그 정도로 강력한 이유가 필요해요. 이 지긋지긋한 뱃살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거요. 마지막으로 이 how는요. what과 why에 대한 대답이 난 상태,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 대답을 할 때 중요한 건 첫 번째, 이 how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실행착오의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 한동안은 이 방법이 목표를 달성하게 할 거라는 진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방법이 과연 내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방법 자체를 놓고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방법을 가지고 나갈 건지 아니면 조금 변형을 줄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건지 하는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끊임없는 실행착오 과정이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일정 기간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바로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해요. 중간 점검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 너무 많잖아요. 처음에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하나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적어도 한 2주일 동안은 이걸 하면 무조건 난 살이 빠질 거야. 이걸 하면 무조건 난 건강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믿고 따라 하는 거예요. 적어도 2주 정도는 해야 효과가 나오니까. 그러다가 2주가 되고 나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맨 처음 2주 동안에 과연 이거 맞나? 이 방법 맞아? 효과 있어? 하고 하면 이 방법 자체에 내가 의심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그쵸? 자, 그럼 이 what, why, and how가 얼마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저의 경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비행 수업을 할 때 보면 매 수업마다 배워야 되는 엑서사이즈들이 있어요. 고도 상승하는 방법, 하강하는 방법, 방향 바꾸는 방법, 이륙 착륙하는 방법, 길 찾는 방법,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매 수업마다 학생들이 이 엑서사이즈를 하나씩 배워 나가는데 이 확실히 학생들한테 이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 이유를 확인을 딱 시키면 특히 그 이유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라면 확실히 집중도도 높아지고 학습 효과도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너 만약에 혼자 비행을 갔는데 갑자기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시동이 꺼졌어.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지금 5분의 시간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 빡 되겠죠. 살아서 돌아와야 되니까. 이와는 반대로 이번 엑서사이즈는 엔진 고장이 난 경우에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리고 이거는 비행 자격증 시험 보는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 잘 외워서 채점 기준 잘 맞게 준비 잘 해서 시험에 꼭 통과하도록 하자. 이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 엑서사이즈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좀 확실히 떨어지겠죠. 이래서 Y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 why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how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봐야겠죠? 학생들이 이제 이거 안 배우면 죽는구나 하고 이제 확실히 배워야 될 이유를 알았는데 만약에 비행 교관이 이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진짜 하나씩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막 중구난방식으로 가르쳐 주면 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소화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본인이 제대로 이거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막 들 거예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스텝이 딱 끝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라는 어떤 행동의 마침표를 찍어줌으로써 성취감을 얻게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성취감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밴쿠버 사는 수지큐. 벤치버 여러분들, 지금 한번 과거에 세웠던 계획들 중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 그리고 중간에 후지부지 된 것들, 아니면 생각으로만 그친 바람들이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파일럿이 되겠다고 결심한 꿈을 이루었어요. 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방황할 때, 특히 이제 앞으로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뭔가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딱 제 앞에 나타남으로써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파일럿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Y에 크게 작용을 했던 건 너는 문과생에다가 기계치에다가 길도 잃어버리는 방향치인데 거기다 여자가 네가 무슨 파일럿을 스튜어디스나 해 하는 약간 사람들이 이미 너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저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것에 화가 났고 그리고 그걸 보란지 좀 부수고 이것 봐라 나 해냈다
하고 증명하고 싶은 오기가 되게 강했어요. 그게 저의 why였죠. 그럼 저의 how는요? 제가 파일럿을 꿈을 이룬 방법은 어찌 보면 되게 단순무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같아요.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걸 한꺼번에 내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작게 나눠서 작은 목표들을 여러 개 세우고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자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 작은 것들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저는 점점 더 꿈에 가까워질 수 있었고요. 파일럿이 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대. 아,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은 모아야지. 일을 해야지. 자격증 따야 된대. 자격증 따야 돼? 자격증 공부해야지. 어떻게 하지? 아, 이것들이 필요하대. 아, 그럼 이거를 해야지. 비행 수업도 받으러 가야 돼. 근데 시내까지 나가야 돼? 그럼 차를 사야 되는데 차가 없네? 지금 돈도 없으니까 우선 이론 공부부터 하고 그리고 돈이 좀 모이면 그때 차를 사고 그리고 스케줄 조정을 해서 수업을 받아야지. 아, 나중에 취업하려면 영주권이 필요해? 아, 그럼 영주권을 따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파일럿의 커리어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지금 이전에는 파일럿이라는 꿈을 향해 가느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새로운 디자이어,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는 희망이에요. 저는 2012년 캐나다에 와서 파일럿이 되기로 결심한 뒤부터는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비행 교육을 위해서 저축을 했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저의 외모를 가꾼다거나 뭐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돈을 거의 써본 경험이 없어요. 특히 그건 생활비가 비싼 밴쿠버에 와서 더더욱 심해졌고요. 뭐 옷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살까 말까. 한 달에 한 번이 뭐예요? 1년에 몇 번? 그리고 대부분 남친이 사이즈가 작아서 안 입는 그런 옷들을 입으면서 생활을 하고 뭐 여자라면 다 받아봤을 법한 뭐 네일 살롱에 손톱 관리하는 것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예전에는 다운타운에 살 때 매주 금요일마다 푸드뱅크에 가서 공짜 음식을 받아오는 걸 낙으로 삼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코키틀람에 살아서 갈 곳이 없어서 아쉽네요. 아무튼 제가 궁상을 떨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서 파일럿 커리어가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이제 사치스럽게는 아니더라도 좀 풍요롭게 여유롭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의 상징 같은 게 내 집 장만이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집 장만의 꿈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 제 커리어만으로는 밴쿠버 내 집 장만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제가 이 결론에 왜 도달했는지는 파일럿의 연봉 그리고 저희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 속 시원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파일럿 직업의 장점인 많은 데이오프를 활용해서 사이잡을 시작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내 꿈이 지금 집을 사는 거니까 나중에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좋은 부동산을 사야 되니까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Real Estate Agent 일을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막연하게 부자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제금융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그리고 생활에 적용하는 경제 똑순이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personal finance, 자산 관리하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뭐 세금 절약하는 방법, 사업하는 방법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 알게 된 것, 뭐 시도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을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과 나누기로 결심한 거고요. 그러면 다 같이 부자가 되고 좋으니까. 저는 남이 부를 축적하는 게 나의 가난함을 초래한다고 믿지 않아요. 그건 너무 꽉 막히고 편협한 사고가 아닌가요? 만약 그 남이 이 세상의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처럼 99%에 속하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이유로 제가 지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부유해지는 것, 그리고 그걸 나눔으로써 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벤치버분들 또한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팟캐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는 어찌 보면 10년 전에 20대 때 내가 알았더라면 하는 걸 10년을 더 살아본 조금 더 와이즈해진 지금의 내가 미리 알려주는 10년 전의 수지키에게 보내는 편지인 셈인 거죠.
어찌됐든 저의 계획은 올해 말까지 리얼터 자격증을 따서 내년부터 리얼터로 일을 시작하는 거고요. 저는 자격증 시험 이런 거에는 너무 익숙해서 사실 이 부분은 걱정도 안 해요. 파일럿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에어라인 파일럿은 6개월에 한 번 계속 시험이 있거든요. 그보다는 제가 올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저 자신이 앞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뭔가 organized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 관리하는 방법, 세금 절약하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 부업, 사업하는 방법, 좋은 집 사고 파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what, why, 그리고 how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실제로 많은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가 다 이 what, why, how를 찾아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재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혹은 현재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싶다면 본인의 what, why, 그리고 how를 꼭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똑똑한 벤치버 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꿈과 도전, 그리고 실패와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염려하고 말리는 일이어도 저는 항상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고 여러분이 더 성공에 가까워지도록 동기부여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what, why, how를 이용해서 제가 10년 뒤 내 집 장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저만의 파이낸셜 골을 세웠는지 저의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머, 배달 갈 시간이네.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쉽죠? 저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 푸디가 먹는 이야기를 안 하고 끝낼 순 없으니까 마지막 밴쿠버 치킨 드라이버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봐가지고 살이 진짜 몽실몽실 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계속 집에서 넷플릭스로 TV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럴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스낵인데요. 저는 니블링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웬만하면 안 들려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땡길 때 여러분 알죠? 그때 항상 먹는 게 있어요. 바로 칩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낵은 뭔가요? 저의 최애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낵은 바로 나초칩입니다. 특히 이제 라임 맛 나는 거랑 로스티드 레드 페퍼 맛 진짜 맛있어요. 저는 니블링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꼭 세이본에서 그 델리 섹션에 세븐 레이어 DB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워크림, 과카몰리, 빈, 뭐 치즈, 올리브 이런 거를 레이어로 3개, 7가지 종류를 깔아놔서 파는 게 있어요. 9불 정도 하는데 저는 이거랑 그 나초칩을 사가지고 찍어 먹으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제가 직접 나초 한 판을 엄청 크게 해고 지금 먹었는데 지금은 집에 오븐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딥에 찍어 먹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조금 건강하게 먹고 싶다 하면은 나초칩 대신에 캐럿 스틱 있잖아요. 그 캐럿 스틱으로 대신해서 먹기도 합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요, 지금. 여러분의 최애 간식 아이템은 뭔가요? 여러분의 최애 간식 아이템을 벤치버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가셔서 댓글에 달아주세요. 저는 새로운 걸 시도하고는 싶은데 망할까 봐 겁나서 항상 가면 똑같은 것만 집어들게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 그 T&D에 가면 보이는 오이맛 감자칩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좀 먹고 싶은데 도저히 겁이 나서 시도를 못하겠어요. 오이맛의 감자칩이라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시도해보신 벤치버분들 계신가요? 아무튼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면 저 믿고 새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다 쓰느냐? 페이스북 검색창에 벤치버를 검색을 하시면 프라이빗 그룹으로 벤치버가 뜰 거고요. 이 페이스북 그룹은요, 저를 포함한 모든 벤치버 분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는 오늘 드디어 3일간의 비행 스케줄을 마치고 쉬는 날이어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밴쿠버 생 막걸리를 사러 서리에 갑니다.
요즘 벤치버 사이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너무너무 자자해서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파일럿이라는 직업상 스케줄이 있으면 술을 마실 수가 없어서 제가 진짜 오늘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벤치버 사이에서 너무 핫한 밴쿠버 생 막걸리. 특히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건 알밤 밥맛 막걸리거든요. 제가 오늘 써리에 가서 직접 사서 먹어보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꼭 후기 알려드릴게요. 오늘 끝까지 이렇게 에피소드 함께 해주신 모든 벤치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밴쿠버 수지큐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만약 매주 업로드가 힘들면 격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팟캐스트나 스포티파이 앱 혹은 팟빵 앱에서 밴쿠버 사는 수지큐를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 꾹 눌렀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일 끝나고 퇴근하는 시간에 들어도 좋고 집에서 청소 빨리 할 때 좋고 산책 나갈 때도 좋고 드라이브 할 때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부침개 막걸리 한 사발 딱 할 때도 좋고 모쪼록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들어보시고요. 괜찮다, 재밌다 하시면 별 레이팅이나 리뷰 달아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소개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가 더 신나서 열심히 더 팟캐스트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밴쿠버 사는 수지큐였고요. 벤치버 여러분들 오늘 남은 하루도 바른 마인셋을 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